자, 계속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9-10.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르네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 표준 편차가 2. y는 밑에다가 해볼까요? y는 또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3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눈으로 이제 보면서 하세요. 그런데 확률 x가 1부터 5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y가 0부터 a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하고 같더라. a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x가 1부터 5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여기 있네, 여기. 이거죠, 이거. 자, 이 확률하고 y가 0부터 a, 여기 어디 a가 있겠지. 이 확률하고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하고 얘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4라고 해서 이 간격이 4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프가 합동이 아니잖아요. 이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표준화 시켜서 비교하는 거지. 그럼 벌써 계산이 빠른 사람은 벌써 답이 나왔을 거야. 아, 쟤네들은 Z로 바꿨을 때 값이 똑같겠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Z는 무조건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면 요 간격이 4죠. 그걸 2로 나누니까 얼마야? Z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은 0으로 오고 5는 2로 온 거죠. 요 확률이 얘예요. 그럼 얘랑 확률이 같다고 그랬죠. 얘는 똑같이 뭐가 돼야 돼? 이거는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그래프는 합동이란 말이야. 얘도 2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A는 요 간격이 얼마야? 자, 표준 편차 3분의 A 마이너스 0. 이 3분의 A죠, 3분의 A. 이 3분의 A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나왔네요. A는 6입니다. 자, 왜 표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른 이 여러 가지의 이 정규분포를 확률을 구하려면은 뭔가 하나를 표준화를 시키자. 왜 우리 적분 못하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그 표준화라는 게 치환이에요, 치환. 새로운 확률 변수 Z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Z는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표준화 시킨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적분을 시켜갖고 다 고수들이 넓이를 계산해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표로 우리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 11번이나 12번이나 이게 거의 문제가 다 비슷한데 이건. 자, 끝까지 계산 안 하고 한번 중간까지만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11번.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통제의 복용 후 진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게 뭐야?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약 먹으면 아파 죽겠어. 약 먹으면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효과가 나네 이거잖아요. 그 복용 후에 진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것이 평균 30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8분이다. 표준 편차가 8분. 그럼 40분에서 44분에서 진통 효과가 나타날 확률. 그럼 40에서 44분 요때 진통 효과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Z로 바꿔서 빗금칠해서 표준 정규분포 읽어주면 끝이죠. 예, 넘어갑니다. 자, 어떤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번에 x는 뭐예요?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야. 쿡 찔러댔을 때 깨갱 반응 시간 바로 깨갱할 수도 있고 뭐야 하다가 나중에 깨갱할 수도 있고 그 모르겠다 이거지. 하여튼 그 반응 시간이 평균이 m초예요. 자, 평균이 m초고 표준 편차는 1초다. 자, 반응 시간이 2.93초 미만일 확률이 0.1003이래. 자, 반응 시간이 2.93초 미만일 확률이에요. 그럼 2.93초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지. 근데 2.93초 미만일 확률이 0.1003이에요. 그러면 2.93초는 평균의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가 2.93초가 있으면 반응 시간이 2.93초 미만일 확률은 이 반쪽이 0.5인데 이 확률은 0.5보다도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률이 0.100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2.93이. 그래서 반응 시간이 2.93초 미만일 확률이에요. 요거예요. 요 확률이 0.1003이더라. 그 말이네요. 됐죠? 예. 그러면 요쪽 확률은 얼마예요? 0.3997이 되겠죠. 0.5에서 요거 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m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항상 확률은 z에서 구하는 거잖아. 여기에 0.3997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 z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쪽에서 찾는 거예요. 0.3997, 1.28이죠. 마이너스 1.28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2.93을 z로 바꾸면 마이너스 1.28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집어넣자. z는 표준 편차분의 x-m. z가 얼마죠? 마이너스 1.28. 표준 편차는 얼마죠? 1. x가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2.93 마이너스 m입니다. 자, m 계산할 수 있겠죠? 끝.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문제 되게 쉽습니다, 이게. 이쪽이 좀 쉬우니까 사실 좀 재미도 있고, 제일 만만해요, 이 단원이. Z가 나오는 게. 자, 9-13. 어느 학교에서는 연못에 잉어를 기르고 있다. 수컷의 길이는 정균포 요거를 따르고 암컷은 요거를 따른다. 또 그려. 자, 얘도 쉽네요. 자, 수컷의 길이는 수컷.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3입니다. 자, 암컷은 얘는 암컷. 암컷은 y라고 그럴까요? y. 자, 암컷. 얘는 평균이 m 플러스 15예요. 자, m 플러스 1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몰라요. 시그마입니다. 자, 수컷의 길이가 m 플러스 6 이상일 확률과 m 플러스 6은 여기 있겠죠. 수컷의 길이가 m 플러스 6 이상일 확률과 이 확률하고 암컷이 m 플러스 6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응? m 플러스 6은 왼쪽에 있겠네. 여기 있겠죠. 이하일 확률이 같더라 이거예요. 자, 빗금진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때 표준 편차가 얼마냐라고 물었지? 그러면 뭐야? 표준 편차가 얘는 3이지만 얘는 뭔지 모르죠. 그죠? 두 그래프가 합동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합동이라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아야 되겠지만 간격도 지금 다르잖아. 자, 그런데 수컷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고 암컷은 평균보다 왼쪽에 있는데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는 것은 뭐야?
Z로 바꿨을 때 하나는 양수값, 하나는 음수값인데 이게 절대값이 같은 양수, 음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Z로 바꾸면 자, 요 간격은 6입니다. 3으로 나누니까 2입니다. Z가 된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쟤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더라. 그래야 확률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Z는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눈치챘다면 여기서의 Z는 뭐야? 3분의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6이고 플러스 여기서의 Z는 표준 편차분의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여기서 이걸 뺐어요.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인가요? 예.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Z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2인가? 그러면 4.5인가요? 답은 4.5가 되겠죠. 자, 14번. 요거 별표하고 요 문제 좋습니다.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5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보세요. F7이 F19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나 F6이 F16 보다 작습니다. 이쪽 크고 7, 19, 66. 그러면 M이 자연수예요. 이런 조건 놓치면 안 돼요. M이 자연수다 이거. M이 자연수다. 대부분 이 유형의 문제는 다 M이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일단 정규분포 곡선은 뭐가 핵심이에요? 출제자가 뭘 자꾸 노리는 거야? 뭘 물어봐? 응? 정규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이 좌우 대칭. 그 대칭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예를 들어서 F5하고 F13하고 같대요. 그럼 5하고 13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선을 쭉 껐을 때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13이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평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이 9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F5가 F13보다 크다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F5가 F13보다 크다면 여기가 평균이죠. F5가 F13보다 커요. 자, 여기가 5, 여기가 13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럼 5, 13 이건 가능하죠. 그죠? 5, 13은 가능합니다. 근데 5, 13 이것도 가능해요. F5, F13이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5, 13은. 이건 됩니다. 5, 13.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13.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얘는 만약에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13이 있다면 그러면 이 간격이 이 간격보다 좁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13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요 간격이 이 간격보다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5가 13보다 평균에 가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n-5가 13-n보다 어때요? 더 작은 거예요. n-5가 13-n보다 작은 겁니다. 그죠? 예, 요게 요거보다 작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5-m이 13-m보다 작은 겁니다. 우린 이걸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은 n-5의 절대값이 13-m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봅시다. 자, F7하고 F19를 놓고 봤을 때, 자, 분명히 7이 왼쪽에 있고 19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F7이 크다고 그랬죠? 그럼 F7이 크면은, 자, 여기에 7이, 7, 19일 수는 없잖아. 7, 19가 되든지 7, 19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19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은 얘가 M이죠, 지금.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19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나를 보세요. F6이 F16보다 작대요. 그럼 F6이 F16보다 작아? 아, 그러면 F6이 여기 있고 F16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이건 가능하겠죠? 자, F6이 F16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럼 F6이 한 여기쯤에 있고 F6이 여기? 이렇게? 그럼 16은 여기? 이것도 말은 되긴 되겠네. 야, 근데 이거 아니 어떻게 6하고 7은 왜냐면 이게 간격이 3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이 자연수나 정수는 왜 좋으냐 하면은 자연수하고 정수는요 이산적이에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6, 7, 8, 9, 10 어디까지 가? 19? 뭔데? 12, 13, 14, 15, 16, 17, 18, 19예요. 자, F7이 이게 19보다 높습니다.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이 여기쯤에 있으면 가능하고 아니면 평균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자, F6이 F16보다 작습니다. 그럼 F16은 F6보다 어때야 돼요? F16이 더 커야 되죠. 그럼 F6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은 F16은 그럼보다도 높이 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걸 가지고 해보자. 평균이 이쯤에 있다면 평균이 이쯤에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자, 대충 그렸습니다. 일단 대강 그렸어요. 그럼 이제 가를 놓고 보자고. 가를 놓고 보면은 자, 평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19가 있다는 거예요. 요 간격이 이 간격보다 더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7이 19-n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하나 나왔고
나를 보면은 여기 m이 있고 여기 6이 있고 여기 16이 있어서 이번에는 요 간격이 더 좁아요. 이 간격보다. 그러니까 16-m이 더 작습니다. m-6보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얻는 식이 뭔가요? m이 넘어가서 2m이 돼서 m은 뭐야? 넘어가니까 26, 그럼 m은 13보다 작네요. 자, 여기선 m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m이 크겠죠? m이 2m이 큽니다. 뭐보다? 22보다. 그럼 m은 뭐예요? 11보다 크겠죠. 근데 m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그랬죠. 따라서 m은 얼마입니까? 12입니다. 아, 여기가 평균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나 보죠. 자, 그러니까 요 간격과 이 간격을 놓고 보면은 이 간격이 더 크죠. 그리고 요 간격과 F16, 요 간격을 놓고 보면은 요 간격이 좁고 이 간격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m이 12인 걸 알았어요. 자, 평균이 나왔죠. 구하는 게 뭐예요, 근데? 아, 6부터 19까지. 그럼 6은 여기 있고 19는 요게 6이지. 그럼 19는 여기쯤 있겠네.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제 얘들은 그냥 다 끝났죠. 예. Z로 바꿔치기 해서 표를 읽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을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평균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이쪽은 아니고요.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를 보고, 아, 이 간격이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게 더 넓고 어떤 게 더 좁구나라는 걸 이해해주면 금방 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대칭성 이용하는 거야. 정균포는 항상 대칭성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9-15. 오른쪽 표준 정균보표를 이용을 해서 K가 54에서 69. 자, K가 54에서 69까지 150ck. 자, 5분의 2의 K제곱 5분의 3의 자, 이거랑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거랑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거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근사값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요 K 대신에 R을 쓸 수도 있습니다. R 150-R. X를 쓸 수도 있습니다. X.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얘가. 이것은 K가 54일 때는 54 빼면 96인가? 더하기 55 이렇게 해서 69일 때까지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더 하라는 얘기잖아. 불가능하다 이거죠. 어떻게 계산을 해 이게. 근데 요 하나의 확률을 보면 요 확률이 바로 무슨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일반적인 확률은 우리가 몇 분의 몇 할 때 보통 뭐 10시 3분의 뭐 5시 1 곱하기 5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NCR의 P의 R제곱 QN-R제곱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P하고 Q는 뭐야? 더해서 1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몇 개를 쭈르륵 더했다라는 거지.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디서 나타나?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로 나타나는 게 이항분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 시행을 한 것이다? 150번 시행한 것이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예요? 5분의 3이에요?
5분의 2다. 왜? 150번 중에서 K번 일어난 거잖아. K번 일어난 건데 그 K번의 횟수가 5분의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확률은 5분의 2인 거예요. 우린 이걸 보고 이양호포 몇 번 시행했다? 150번 시행했다. 사건이 일어난 확률은 얼마다? 5분의 2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러면 몇 번? 54번 이상 69번 이하 일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묻는 거죠. 자, 무슨 문제예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문제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평균은 얘랑 얘랑 곱하니까 60인가? 분산은 여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죠. 36인가? 나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좋던데. 이렇게. 자, 요렇게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해서 평균이 60인데 지금 54에서 69 이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Z로 바꾸면 표준 편차가 6이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5가 되겠죠. 예, 요거 두 개 더해서 확률 구하면 되겠다. 됐죠? 자, 문제 스타일 기억하세요. 저거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구하는 문제네. 원래는 이항분포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16. 자, 어느 지역에서 유권자의 75%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삭감 정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유권자 192명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150명 이상이 예산삭감 정책에 찬성할 확률을 구하라. 자, 문제 읽고 어느 유형의 문제다? 감을 잡아야지. 자, 유권자의 75%가 찬성이래요. 그러면 자, 누구 지나갑니다. 저 사람 유권자겠네.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찬성할 확률이 얼마죠? 4분의 3입니다. 그죠? 4분의 3입니다. 자, 192명을 뽑았어요. 근데 192명을 뽑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40명일 확률은 그럼 뭐겠어? 192명 중에서 찬성자가 40명일 확률이 뭐야? 이 사람에서 40명일 수도 있고 저 사람, 그 사람, 요 사람, 이 사람 해서 40명일 수도 있잖아. 192명 중에서 40명 고르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찬성할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반대할 확률. 나머지 192에서 40 빼면 되는 거죠. 자, 독립시행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92명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 수는 X는 바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뭐야? 150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 그러면 질문은 X가 150 이상일 확률이 뭐니? 라고 묻는 거죠. 무슨 문제야?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하는 문제죠. 자, 평균은요.
그냥 바로 가자 지금. 얘랑 얘랑 곱하면 되죠. 그럼 4, 4, 16, 4, 8, 32에다가 3 곱하니까 8, 3, 24, 4, 32, 144. 144명이 평균 찬성하나 봐요. 자, 표준 편차는요. 192 곱하기 43에다가 4분의 3에다가 4분의 1 하는 거잖아. 요게 144인데 거기에다가 4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4, 3, 12, 4, 6, 24. 표준 편차 6이네요. 자, 정규분포로 바꿔치겠습니다. 150명 이상일 확률, 15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끝났네요. 자, Z로 바꾸니까 Z 얼마입니까? 그렇지, 1입니다. 자, 따라서 Z로 바꾸고 1이고 요거 구하면 돼요. Z가 1일 때 확률 구해서 0.5에서 빼면 되겠죠? 자, 시군중 먹기. 문제 유형들이 비슷비슷해요. 자, 다음 문제 읽어봅시다. 자, 어느 해운 회사에, 이것도 지금 연습 문제라서 먼저 한번 풀어봐라. 원래 실전에서는 수업을 하면 그럴 텐데. 자, 풀어보세요 하고서 딱 보고서 여러분이 풀면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설명해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어느 해운 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객선의 예약자는 10명 중에서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안 온다는 거죠. 취소하거나 아니면 노쇼하거나 그냥. 근데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의 예약자가 400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340명인데 아니 400명 예약하면 어떻게 해? 근데 뭐예요? 400명이 다 안 오거든. 평균적으로 80%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균적으로 400명이 예약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배에 타는 사람은 80%니까 4, 8, 32, 320명 정도가 배에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 340이니까 평균 320이면 뭐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승선한 인원이 예약자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정원이 340인데 평균적으로 320명 정도가 올 거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날은 어떻게 그냥 취소하는 사람도 없이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는 400명 예약을 했는데 400명 중에서 배에 승선하는 사람이 340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예약자가 400명이잖아. 자, 예약자 400명 중에서 승선하는 사람 수를 X라고 하면 감 잡았나요? 400명 중에서 200명이 승선한다. 그러면 400명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 해서 200명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 해서 200명일 수도 있잖아. 뭐예요? 이 양분포죠. 자, 승선할 확률은 10분의 8을 따른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의 평균은 곱하니까 분산은 여기다가 64 8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선자는 평균 320명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는 8이 될 것이다. 근데 야,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이 X가 뭐야?
승선자 수죠. 승선자 수. 배 타는 사람 수. 이 배에 타는 사람이 320명을 넘되 340명을 넘어서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럼 정원을 초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는 어우 다행이다. 340명 이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Z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지. 이게 20이죠. 20. 그럼 뭐야? 8, 20, 2.5. 예. 이쪽이 0.5고 2.5는 얼마인가요? 0.4938. 따라서 답은 뭐예요? 0.9938입니다. 이런 통계를 안 낼까요? 해운회사에서? 내겠죠. 그죠? 행락철 이럴 때는 승선자의 비율이 높겠지. 취소를 안 하는데 근데 딱 기상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는 그다음에 행락철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 간다고 했다가 안 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 월별로 시즌별로 다 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저 취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 더 받아. 이때는 취소하는 사람 없으니까 많이 받지 마. 이런 거 다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확률이 뭐야? 확률로 말하면 0.9938인데 퍼센트로 하면 99.38%예요. 99%야.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할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정원을 초과했어. 그럼 어떻게 해? 비즈니스석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으로 이게 웬 떡이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유분을 비즈니스석이나 뭐 퍼스트 클래스 이쪽에다 이렇게 퍼스트까지는 안 가겠지. 비즈니스 클래스 거기에 그 비즈니스석에다가 여유분을 두는 거고 그리고 막 받는 거죠 일단.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9단원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10단원 다음 시간에 이제 10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